평상시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어차피 올해 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계속 이제 어떻게 한다.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게 제일 뭐 가장 유용한 방법이겠죠. 뭐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상품은. 보험 상품이건 그러니까 뭐 예금이건 뭐건 간에 우체국에서 발표한 자료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다음 205쪽에 보험 계약이라고 나오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어떻게 된다. 우리가 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보험 관련 용어 그런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좀 이렇게 개론적인 부분이라서 말이 또 쓸데없이 용어가 어렵고 또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씩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뭐 보험계약의 의의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 그냥 진짜 교과서적인 내용이야.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지급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며 그 법률 효과로서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 보험료 지급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인 보험관계가 형성된다. 말이 쓸데없이 어려운데 뭐 쉽게 말하면 이 그림 하나 있어요. 뒤에 그림 하나 있는데 여기 보세요. 208쪽에 그림 보세요. 자, 쉽게 갑시다. 보험자 이건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보험회사라고 말씀했죠. 보험회사. 우리 같은 우체국 되겠죠? 다음 보험계약자가 뭡니까? 말 그대로 보험을 계약한 사람. 그럼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뭐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생기죠? 되겠죠? 다음에 이제 보험 수익자 보세요. 보험 수익자는 뭐예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 수익자죠. 되겠죠? 다음에 이제 피보험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보험 상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저번 주에 했었죠.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죠. 저로 뭐 하나 가입해 볼까요? 자, 이거 뭐 우체국도 치아보험 있는데 치아보험 매매 빡빡 적어봐. 자, 우체국 치아보험 보십시오. 치아보험 이거지. 몇 쪽에 있습니까? 212. 여기 있네요. 안 그래도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또 우체국 가가지고 한번 보고 왔던 건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체국 치아보험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우체국 치아보험으로. 자, 여러분들. 보험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체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보험을 계약하고 왔어요. 그럼 제가 우체국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죠?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보험 계약자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제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제 치아를 담보로 보험을 가입하면 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데 제가 치아 이빨이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럼 제한테 뭐가 나옵니까? 보험금이 나오죠?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보험 수익자가 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뭐 될 수 있다? 일치할 수도 있고요. 일치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아까 전에 했으면 종신보험 생각해 보세요. 종신보험. 제가 우체국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럼 보험자는 우체국이 되죠.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보험 계약자가 되죠? 다음 우체국에 제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피보험자가 되죠? 근데 제가 죽어야 돈이 나오죠? 저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없죠? 그 경우는 누구? 제 가족에게 보험금이 돌아가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요러한 관계를 성립시키는 게 보험 계약이란 말이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막 쓸데없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요 그림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 넣어 두셔야 됩니다. 서로 간의 관계. 오케이? 이건 뭐 앞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다시 앞쪽에 가서 205쪽에 보면 보험 계약에 뭐가 나옵니까? 법적 성질이 나오네요. 또 쓸데없이 막 또 어려운 표현 쓰고 앉아 있는데. 아휴, 이런 거 참, 이거 좀 표현 좀 쉽게 바꿔주면 좋을 건데. 하여튼 간에 뭐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표현을 좀 어렵게 써야지 있어 보이는 줄 알고요. 쓸데없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거기 보면 뭐 낙성계약이라고 나오는데, 다음에 낙성계약과 대비되는 개념이 요물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물은 무슨 개콘에서 들었다 놨다 그 요물 그거 아니고요. 낙성계약은 낙자가 승낙이에요. 승낙을 받으면 계약이 성사된다. 이게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한다고?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이런 서로 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서로 간의 승낙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계약이 성립되는 게 낙성계약이에요. 되겠습니까? 요물계약이란 거는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물계약이란 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임대차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 만약에 내가 집을 빌린다. 그럼 저 집 빌릴게요. 빌려줄게요. 그걸로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죠. 집을 빌릴게요. 빌려줄게요. 그러면 집을 빌려줘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뭔가 물건이 뭐여야 되는 거? 오고 가야 되는 계약. 이게 무슨 계약? 요물계약.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뭐 참 이게 말을 쓸데없이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나오죠. 보험계약은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 자, 이게 뭐라고요? 보험계약은 잘 보세요.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동시에 최초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보험거래의 관행이므로 보험계약은 자 나오잖아. 뭐처럼 운영되고 있다? 요물계약처럼 운영되고 있다. 뭔가가 물건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뭐라고? 낙성계약.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보험금을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은 성립이 된단 말이죠. 나오잖아. 보험료의 선납이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다만 최초 보험료의 납부가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기지? 보험계약은 성립됐지만 보험회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이란 거는 본질적으로는 낙성계약인데 보험계약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험료가 납부가 되어야지만 뭔가가 오고 가야지만 의사만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재화나 서비스 돈이 오고 가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이제 무슨 계약? 요물계약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오잖아. 상법. 보험자의 책임,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 그러니까 이제 보험 가입하셔서는 보통 보험 가입하자마자 이제 그 보험 뭡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바로 뭐합니까? 1회번 보험료 납입해주세요 그러잖아. 바로 납입해. 납입하면 일단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험 증권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가 보험 증권이죠.
여러분들이 최초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면 계약은 성립된 거기 때문에 굳이 보험 증권이라든가 이런 거 안 받으셔도 여러분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험에 가입한다. 그럼 바로 뭐합니까? 최초 보험료는 납입 딱 해놓으시는 게 유리하단 말씀이죠. 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종신보험 떡하니 가입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바로 갈 수 되는 거니까. 그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좀 다시 살펴보고요. 자, 다음 나오죠. 두 번째. 무슨 계약? 불요식 계약. 특별한 방식은 없어. 되겠니? 그래서 나오잖아. 따라서 보험계약은 꼭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은 발생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 보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청약서를, 계약 청약서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계약은 성립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하고 서류가 안 들어갔지만 이 사람은 뭘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거는 뭐 보험회사의 양심이라든가 혹은 이제 법원의 판단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법리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최초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되겠죠? 다음에 뭡니까? 쌍무계약. 쌍무. 서로 의무로 진단 말이지. 서로 의무. 보험 계약자는 뭐를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까?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무슨 계약이라고? 쌍무계약. 다음에 뭐라고? 유식한 말로 대가관계 유상계약. 서로 간에 대가를 주고받잖아요. 무상이 아니고 돈 주고받잖아요. 되겠죠? 용어만 아시면 돼요. 용어만. 여기 다 뭐 이렇게 외우고 그럴 필요 없고. 자, 다음 나오죠. 부합계약. 이게 뭔가?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놓은 요건에 만족이 되어야지만, 부합되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뭐 장애인, 다음 뭐 고혈압 약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험 가입하기 참 힘듭니다. 그죠? 왜?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요건에 만족이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웃기지? 우리가 우리 돈 내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보험회사가 돌아가는데 이 자식들이 뭐합니까? 딱 요건을 맞춰놓고 어떻게 된다? 거기에 만족 안 하면 가입 안 됩니다. 가입 거절이 가능하단 말이죠. 가입 거절. 거절체가 된단 말이지. 거절체. 자, 다음에 나오죠. 무슨 성? 상행위성. 당연히 보험에서는 보험을 파는 애죠. 상인이죠, 상인. 되겠죠? 근데 이 상행위가 다른 상행위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목숨이라든가 이런 걸 또 담보로 하는 상행위니까. 그래서 다른 상행위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단 말씀이죠. 다음에 나오지. 사행계약성.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역선택 이런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 용어 기억나시죠? 왜냐? 이게 누가 거짓말합니까?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보잖아. 뭐 최근 뭐 6개월 이내에 뭐 약을 뭐 한 달 이상 약을 드신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 먹었어도 안 먹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일일이 보험회사가 그 사람 다 뒷조사해가지고 약을 먹었는지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 만약에 보험을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고지를 하지 않아서 가입을 했는데 만약 그게 거짓으로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 지급 의무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무슨 사고? 보험 범죄, 인위적 사고의 유발, 도덕적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뭐 한다고? 피보험이
실손 보상 원칙, 최대선의 원칙을 두고 보험의 투기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이게 뭔 소리야? 보험은 말 그대로 위험 보장의 성격인데 인간들이 보험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해? 돈 벌려고 하는 애들이 있지.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험 사기는 엄청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이제 그림 같은 미술품이나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보험 들어 놓잖아요. 도난 당했을 때 뭐 보험금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 한 번씩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제 그게 정말 진짜 절도인지 도난인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따로 뭐 합니까? 뭐 탐정 이런 애들을 고용해가지고 또 조사를 하고 그러죠. 그게 다 뭐 때문에?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보험이 문제가 되는 게 소위 말하는 나일론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도 힘들긴 힘들어요. 이거 일일이 다 밝혀내고 파악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최대 선의성과 윤리성. 되겠나? 아까 전에 내가 했잖아. 보험 계약자층의 선의가 반드시 요청된다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일부러 종신보험 받겠다고 자살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살해도 종신보험료 나와요. 계약 이후 2년 이후에 자살은 종신보험료 나와요, 여러분들. 나와요. 근데 이렇게 지가 보험료 털라고 이렇게 죽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다음에 옛날에 그 IMF 때 뭐가 유행했습니까? 사람들 손가락 잘랐죠? 손가락 잘랐죠? 손가락. 다 자른 건 아니고 몇 개만 이렇게. 끄트머리만. 그래도 그게 상해 등급 나오고 이러면 보험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건, 그러니까 보험자건, 보험계약자건 간에 어떻게 된다? 좋은 마음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음에 나오잖아요. 계속계약성. 나오잖아. 보험 기간 동안은 보험 계약이 계속 지속이 되죠. 되겠죠? 그래서 나오잖아. 따라서 보험 계약자 등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 의무와 같은 보험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 내가 보험료를 다 냈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가 내 돈을 어떻게 된다?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어떻게 된다? 나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이지. 되겠죠? 진짜 계약 기간이 뭐 할 때까지, 만료될 때까지는 보험회사는 보험자에게 계속 뭐합니까? 보험 계약자에게 뭐합니까? 책임을 진단 말이죠. 되겠죠? 뭐 이런 일반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그냥 이건 뭐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나온 게 뭡니까? 보험 계약의 특성. 자, 나오죠? 뭐 사익 조정성. 그냥 쉽게 말하고 영리성. 이게 뭡니까? 제가 보험은 항상 위험보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선생님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내 보험을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보험회사한테 넘기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위험이 발생하고 다치게 되면 그 돈을 그 위험 발생이 됐을 때 손해를 누가 메꿔주는 거야? 보험회사가 메꿔주는 거죠. 전가, 넘긴다. 보험회사는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위험 보장해주는 대가로 뭐합니까? 선생님한테 보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을 담보로 해서 서로 간에 뭐가 이루어진다?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보험입니다. 보험. 여기서 보험계약법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 보험 사업자 입장에서 보험의 인수는 영리 추구를 위한 수단. 보험계약법은 사회보험 달리, 사회보험은 뭡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보험관계, 사보험이 뭡니까? 민간, 우리들이 알아서 하는 거. 사보험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사보험은 국가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는 사회보험과는 성격이 당연히 다르죠. 사회보험은 공익 추구하는 겁니다. 사회보험은 공익 추구, 공익. 사보험은 영리 추구입니다. 영리 추구. 보험회사는 회사의 영리를 추구하고요. 보험계약자는 계약자의 영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성? 영리성. 어렵지 않죠? 다음 뭐가 있습니까?
단체성. 이게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 드렸죠. 보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오선생님, 제가 우체국 보험 가입했는데 우체국 망하면 어떻게 해요? 망해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보험회사 망하면 즉시 다른 보험회사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인수하려고 들어요. 왜? 현금이 많잖아. 그리고 만약에 인수 안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또 보험을 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이 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고 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207조. 여기에.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즉부터 즉. 보험 계약자는 보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보험 계약의 배후에는 수많은 보험 가입자로 구성된 보험단체 또는 위험단체의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뭔 소린가? 서로 다 뭐 하고 있다고?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내 하나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가게 되면 나만 이득 보고 그 회사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피해보게 되고 다른 보험회사도 뭐 하게 됩니까?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서로 다 뭐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오죠. 무슨 성? 기술성. 이거 앞에서 했던 겁니다.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기술성이란 거는 보험이란 게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통계, 과학이에요. 과학. 되겠죠? 그래서 아주 고도의 기술, 통계학적 그런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뭐라 표현한다? 기술성. 자,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사회성과 공공성.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선생님 아까 전에는 뭐 보험계약은 영리성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물론 영리성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다른 집단 단체와 다 뭐 됐다고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여기 나오잖아.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만약에 내가 덜컥 죽어버린다. 내가 보험도 없이 그냥 죽었다. 그러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된다고?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근데 보험이라도 가입해두면 어떻게 된다고? 내 가족들이 그나마 뭐 좀 이렇게 덜 힘들겠지. 이게 파급되면 어떻게 된다? 보험이 우리 사회 전체에도 어떻게 된다고? 좋은 역할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특성이 있다고? 사회성과 공공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뭡니까? 상대적 강행법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따라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험계약법은 상대적 강행 법규를 많이 정하여 둠으로써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소린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약자입니까? 보험계약자, 가입자가 약자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 이런 게 어떻게 된다고? 또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이걸 또 뭐라 부른다? 상대적 강행법성이라 부른다. 되겠죠? 여기 뭐 용어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4번에 보험계약 관계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요 그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덥죠? 좀 잠깐 틀까요? 후덥지근하죠? 자, 이거 잠깐만 바로 기출 분석 보세요. 이거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아직 못 푸는구나. 첫 번째 건 풀 수 있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죠. 누가 빠져야 돼? 보험 모집인은 빠지죠.
아까 전에 우리 그 그림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뭡니까?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되겠죠? 네, 나머지는 좀 보긴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건 뭐, 자, 일단 보험자. 이건, 자, 보험자 밑에 쳐요. 위험을 인수한 보험사업자. 위험을 인수한 보험사업자. 즉, 보험회사. 되겠죠? 합법적이며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우체국 보험회사는 우체국 누가 운영하니? 국가가 운영하죠. 누가 보험자가 됩니까? 국가가 되는 거죠. 최고로 안전하겠네. 대한민국 망하면 끝이죠. 근데 사실 다른 보험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외국계 보험회사에다가 또 보험을 또 많이 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해도 다른 보험회사는 괜찮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음 나오죠. 보험계약자.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보험료 내는 사람. 다음 이것도 여러분들 그 행위무능력자 나오잖아요. 이게 요번에 바뀌었는데 그냥 내가 전에도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만 아시면 돼요. 행위무능력자는 말 그대로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나오잖아. 민법상 법률행위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보험계약자 될 수 있다.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뭐 행위 무능력자가 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계약자가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지정한다. 되겠죠?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당사자.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각종 의무와 권리. 의무는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되죠. 사실 이 의무만 지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돈 받으려면 이걸 해야 되죠. 계약하려면 고지를 해야 되죠. 고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약 먹은 건 없어요. 지병은 없어요. 이거 고지 알려주는 거. 다음 뭐야?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알려줘야지만 우편물 같은 걸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다음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 중요하지. 죽었다.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금 주세요라고 뭐합니까? 신청을 해야 되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보험회사가 제가 다쳤는지 제가 죽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제가 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나쁜 놈들이지. 보험금은 받을 때도 다 받아놓고 만약에 내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에 알리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안 받아간 보험료가 몇백억이야. 몇백억.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 찾아주려고 국가에서 그거 지금 이렇게 그거 무슨 시스템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혹시나 보험금 같은 거 못 받은 거 있으면 받아가라고. 다음에 나오잖아.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보험 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 한정치사자, 금치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피보험자. 말 그대로 뭐야? 보험 계약에 담보가 된 사람이지. 담보. 위험 담보. 나를 대상으로 보험을 맺는 거죠. 피보험자란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 즉 그 사람의 생사, 장애 등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제가 피보험자가 되어서 종신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럼 제가 죽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제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되겠죠?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이나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을 말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의일 경우 자기 생명의 보험,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타인 생명의 보험. 이거 앞에서 했었습니다. 타인 생명보험인 보험계약인 경우 계약자는 나오지? 반드시. 이거 중요하죠. 피보험자에 뭘 들어야 됩니까? 동의를 받아야겠죠. 서면의 동의. 예를 들면 마누라가, 선생님 마누라가요, 저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을 가입시켜요. 저를 피보험자로 하는. 그럼 제가 죽으면 돈 나오겠지. 근데 보험 계약은 누가 했다고요? 선생님 마누라가 했죠? 그럼 마누라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를 망하면 제가 죽으면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를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피보험자가 마누라한테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뭐 저는 다 알아서 드러났으니까. 저는 일찌감치 보험은 다 드러났으니까 마누라가 저를 죽일 일은 없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제가 마누라를 가입시켜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마누라가 종신보험 좀 들어나가니까 저 들 생각을 안 해. 지 오래 살 거라고. 쓸데없이 연금보험이나 들었어. 죽고 난데 돈 나오는 건 의미 없다고. 야, 살아있는 가족을 생각해야지. 괜찮다. 당신 먼저 죽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 새끼들을 생각해야지. 야, 그때 되면 다 알아서 먹고 살고 있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꼬셔야겠습니다. 자, 나오죠?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 나오지?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밑줄 쳐라.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 여러분, 심신상실은요, 몸과 마음이 상실됐다고. 즉 미쳤다고. 몸이 엄청나게 약하고 마음이 엄청나게 약하다고. 한마디로 인간이 아닌 거죠. 심신박약,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하다고. 되겠죠? 는 보험계약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은 사망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에? 이 사람도 죽을 확률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얘들 이름으로 보험계약 해놓고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보험계약은 뭐가 된다고? 무효. 무효는 무효야, 얘들아. 그냥 무효야.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없는 게 무효. 되겠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뭐합니까? 나쁜 생각 가지고 저 사람 이름으로 저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보험 가입해놓고는 내가 보험료 타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보험 사기, 보험 범죄를 막을 수가 있겠죠.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보험 수익자.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뭐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나오죠?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이며, 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됐죠? 쉽게 말하면 보험금 받는 사람이야. 자, 나오죠?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보험 수익자가 선생님, 계약자다. 나를 위한 보험.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보험. 되겠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뭡니까? 제가 종신보험에 가입했어요. 제가 보험금 못 받죠? 가족이 받죠? 타인을 위한 보험. 되겠죠? 제가 제 이빨에다가 보험을 넣었어요. 나를 위한 보험이죠. 됐죠? 보험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당연히 대표 지정해야 되고요. 보험 수익자의 지정과 변경은 누가 할 수 있다고? 보험 계약자가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쌩님이 종신보험을 가입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보험 수익자를 마누라로 해놨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보험 계약자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마누라에서 딸내미로 바꿀 수도 있고 아들내미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쌩님 엄마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험 들 때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뭘로 갑니까? 법정 상속.
제가 죽으면 일종의 제 종신보험금 일종의 상속이죠, 상속. 그럼 제 마누라나 자식들한테 자동으로 내려가죠. 아니면 그게 싫은 친구들은 뭐 하시면 돼요? 여자친구, 아버지 엄마 이름으로 딱 지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거는 글로 가요. 그건 돈 못 건드려요. 되겠죠? 자, 다음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타인의 생명보험, 즉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인 경우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 시에는 뭐가 필요하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 피보험자는 자기 생명, 몸뚱아리를 담보로 한 사람이잖아요. 뭔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보험계약자, 근데 선생님이 피보험자를 마누라로 했어. 생명보험이야. 죽으면 돈 나는 종신보험이야.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보험 보험 수익자를 처음에는 내 아들 딸로 했었는데 갑자기 여보 이거 내 아들 딸 말고 우리 엄마 아빠로 바꾸자. 그럼 당연히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 마누라가 자기 몸뚱아리를 담보로 걸어놨는데 당연히 담보 건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용어만 아시면 이게 되게 쉬워요. 용어를 모르시면 이게 계속 헤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좀 가물가물거리는 친구들은 앞쪽에 보험 관련 용어 있죠, 이거 198쪽 생명보험 용어 해설,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이 부분 다 해결돼요. 이거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봐봐. 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즉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나오지. 사망보험금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간다고? 상속인에게 가죠. 생존보험금 누구한테 간다? 보험계약자에게 갑니다. 장애, 입원, 수술, 통원, 급부금 등 이건 누구? 피보험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아니 이제 내가 다쳐, 내가 상해보험에 가입했거든요. 근데 내가 다쳤어. 근데 뭐가 없어요? 보험 수익자를 따로 정해놓지 않았어. 그럼 내가 다쳤으니까 내가 당연히 뭐 받아야 돼? 치료비 받아야 되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그러면 제 측근 되게 가까운 사람 집안의 얘기인데 이 집안 좀 웃겨. 그 마누라가 자기 남편 이름으로 이걸 다 들어놨어. 장애, 입원, 수술, 통원급 부담하는 이런 보험을 들어놨거든. 피보험자는 누구야? 지 남편이야. 남편인데 보험금은 누가 받게 놨어? 지가 받게 놨어. 가능하죠. 그래서 얘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가 오잖아. 근데 물론 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마누라가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이거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실비보험 말고 이렇게 진단금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마누라. 그러니까 지가 야씨 내 몸뚱아리는 이게 무슨 몸뚱아리냐. 돈은 돈대로 벌어다주고 아프면 진단금 받아서 마누라. 근데 그때 그 보험을 계약자가 마누라고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했을 때 남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재밌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마누라도 드러났는가? 내 저번에 그냥 뭣도 모르고 사인하라 해가지고 사인해준 게 한 2개 되는데 그것도 무슨 보험에 관련된 거였는데 내가 아프다 해도 마누라가 걱정을 안 해. 요새 온몸 진짜 제가 계절이 바뀌고 나니까 또 지금도 감기기도 좀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렇게 손관절하고 이런 데가 뻐근하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가는가. 그래서 여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좀 몸이 뻐근하고 좀 그렇다고 하면서 야 괜찮다 그냥 나도 그렇다 하고 여보 나 허리가 네가 앞으로 안 굽혀진다 하면서 괜찮다 그냥 있으면 난다. 이 사람이 지금 혹시 내 보험금 타려고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건가? 나도 이게 그게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용은 굳이 안 읽어보시고 요 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표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지. 다시 207쪽 봐봐요. 그 기출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대상자, 피보험자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동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이거 왜 틀렸습니까? 구두가 틀렸죠. 구두. 반드시 서면. 구두는 뭐합니까? 사라지면 끝이죠. 서면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서면 동의. 네 번째. 사망을 보험급 지급 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박약, 신체허약자가 아니고요. 뭐예요? 심신상실자를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뭐라고? 무효다. 되겠죠? 그럼 이제 몇 번이 맞다? 두 번째가 맞는 거죠. 요거는 좀 더 배워야 됩니다. 더 배우면 또 나올 겁니다. 어차피 이제 답은 찾을 수 있으니까. 자, 다음 209조. 아, 근데 이것도 내용이 좀 많죠. 재미도 없고. 근데 어쩔 수 없어. 한 번은 봐야 돼. 한 번만 보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고 그러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험계약의 요소까지 하고 좀 쉽시다. 자,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 대상자와 보험 목적물.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 생명보험에서는 나오죠.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 담보라니까요. 담보. 보험계약에서의 목적물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와 한계. 그러니까 뭐 생명에 대해서 보장해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 죽으면 보상해준단 말이죠. 다음에 이런 보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델들 무슨 보험 들어놓습니까? 다리보험 들어놓는 거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화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무슨 보험? 손보험 들어놓는 거 보셨죠? 그게 보험 목적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그렇게 마누라가 피보험자는 지 남편 해놓고 보험 수익자는 자기 이름 해놓은 집. 남편도 저랑 같은 이런 강사인데요. 걔는 자기 팔을 이걸로 해놨어요. 팔 잘못되면 이렇게 보험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거를 해놨더라. 근데 그것도 지 마누라가 들어놨는가? 그 집 보면 좀 재밌습니다. 그 집 보면 좀 재밌게 삽니다. 자, 다음 나오죠. 무슨 사고? 보험사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보험금을 보험자는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되겠죠?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보험사고라고 하면 보험사고는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생명보험은 생존, 사망, 장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잠깐만 보실까요? 상법.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보험계약 당시에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그럼 뭐 보험회사가 미쳤다고 그 보험을 가입해 줍니까? 그럼 다 망한 거로? 일단 발생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보험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모르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쌍방이 몰라야 되지. 근데 쌍방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쪽은 알죠. 되겠습니까? 이게 아까 전에 했던 뭡니까? 도덕적 해이, 역선택 이런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조항을 넣어둔 거죠. 자, 다음 3번 보험료와 보험금. 역시 앞에서 했죠.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수익자가 받는 금액이 보험금이고요.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매달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돈. 이게 뭐다? 보험료.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서로 무슨 계약이다? 쌍방 간의 계약입니다. 쌍방 간의 계약. 되겠죠?
나오죠? 두 번째 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 계약자로부터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 되겠죠? 근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승인이 불가한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최초 보험료를 받았다고 해서 성립되는 건 아닌데 이런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초 보험료가 납입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증권을 받니 안 받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제가 보험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그때 메트라이프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트라이프에서 최초 보험료를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최초 보험료 1회 보험료가 납입이 됐는데 서류가 넘어오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보험료를 그때 그것도 종신보험이었거든요. 3억짜리가 좀 괜히 좀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메트라이프에서는 이제 이거 보험금을 지급했죠. 종신보험료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또 상법에도 나오죠.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뭐 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은 뭐야? 보험금 주란 말이지. 주란 말이지. 자, 다음 네 번째 뭐가 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여러분 이건 앞에서도 했습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일치하는 보험이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20년 만기란 말씀 들어보셨죠? 20년 납부하면 20년 동안 납부하는 동안 뭐 한다고? 보험 혜택이 있다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야? 자동차 보험. 1년 보험료 납부해놓으면 1년 동안만 효과 있죠? 매년 갱신해야 되죠? 그건 이런 거 있죠? 뭐 20년 납, 80세 만기 이런 거. 보험료는 20년만 납부하지만 보험기간은 80세까지 가준단 말이죠.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 보험기간은 뭡니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기간이 보험기간,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기간이 보험료 납입기간. 그래서 이거 밑에 앞에서 했었잖아.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일치한다. 이걸 뭐라고? 전기납.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는 뭐라고? 단기납. 됐죠? 6번까지만 합시다. 6번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자, 다음에 나오지? 보험계약의 성립과 철회. 자, 성립 거절 보세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낙선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마누라가 종신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보험회사가 나를 피보험자로 종신보험, 생명보험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절할 수 있으면 보험자가 계약을 거절한 때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예정이율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더하여 돌려준다. 당연하지? 왜? 내가 얘들한테 돈을 내놨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뭐합니까? 그 돈 갖고 재산 증식을 못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얘들이 뭐 해줘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나오지? 보험회사는 청약일, 약속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승낙 또는 거절. 만약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승낙. 되겠죠? 다음, 보험계약의 철회. 여러분들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또는
1회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건 보통 뭐 상법에서 보통 15일입니다. 보통. 이 경우 보험자는 당연히 받은 보험료만 돌려주면 되지. 왜? 누가 취소하는 거니까? 보험 계약자가 취소하는 거니까 보험회사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자 계산은 초일 불산입을 적용하므로 1일 청약한 경우 15일까지, 16일까지. 더하면 돼, 그냥. 더하면 돼. 밑에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이거는 뭐 어차피 했던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모르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뭐 신체 검사 같은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나 상법 지금 1항 보세요. 그러나 인보험 계약, 사람보험,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만약 신체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안 좋으면 보험회사는 뭐 한다고? 보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뭐 그런 내용이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험 가입해 보셨죠? 뭐가 꼭 날라옵니까? 증서, 증권이 날라오죠. 보험 증서란 보험계약 성립 및 그 내용에 관한 증거, 보험회사가 교부하는 문서. 보험회사는 계약이 성립한 때의 보험증서 교부. 그런데 보험증서의 교부 여부는 나오지? 보험계약의 효력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따라서 배달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증서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은 어디서부터 유효하다 보시면 돼요? 초유의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건 이제 이거 민사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초유의 보험료가 납입됐으면 계약은 성립됐다 보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근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돈 안 주고 싶겠죠? 그럼 이제 법적으로 이게 들어가겠죠. 그럼 밑에 이거는 봐두시면 되는 거죠. 봐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50분부터 이쪽이 지금 내용이 좀 오늘 여기까지 뭐 우체국 보험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 전까지 215조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그 내용이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여기서도 문제가 올해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올 거니까 215조까지 오늘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내일에 우체국 보험상품 종류 요거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고. 자, 잠깐만 쉽시다.